그러면 전영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고. 예. 예, 저는 우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께서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회의 의결이 나왔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 하시면서 이 당위성을 흔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와도 못 믿고, 국정원의 국가 보고도 못 믿고, 금융감독원의 보고자료도 못 믿고,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믿을 생각이 없는 정도 아닙니까? 현실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국정원 증언은 못 믿겠다, 국정원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방용철 부회장이 거짓말을 할 거라는 방용철 부회장의 거짓말 가능성은 왜 배제 안 합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쌍방울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거짓말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상황인데 왜 그 사람 말을 믿고 국정원 자를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과거 윤석열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기관을 못 믿고 음해하고 뭐 이상한 낭설 퍼뜨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꼴을 본인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한테 그 정도 당했으면 이제는 정치검찰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까지 하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접어두시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이재명 범죄자다라고 소리치다가 윤석열이 감옥 가지 않습니까? 무리하면 그만큼 많이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 국정조사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그 당위성 흔들려고 하는 행태는 좀 접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럼 윤상현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좀 네.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방용철 증인이 의증했다. 이것은 취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국정원 보고 그 당시 김국헌 증인의 증언, 또 봉지욱 기자 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전부 삼자발 증언이고요. 사실 우리 방용철 증인은 2019년 7월 24일 오후에 직접 이호남을 만나서 김성태 회장한테 오카다 호텔에서 인도까지 해줬다고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한 연루 의혹 때문에 또 형의 이 집행도 당했던 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진술은 일관되게 검찰, 재판, 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진실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국정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정말로 신뢰를 안 합니다. 제가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국정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은 새로 된 그 위원장이 아버지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 흉내내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옷 입는 거, 안경 쓰는 거, 심지어 목소리까지 흉내내는데 목소리의 80%가 김일성 목소리가 똑같다고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정부에 가서 그 보고를 한 기억이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몇 년이 지나면 국정원이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하여튼 간에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는 국정원, 잠깐까지 그런 국정원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어떤 뭐 그 당시에 뭐 중국에 있었다, 이런 보고를 믿을 거는 안 된다. 직접 당사자가 경험한 거를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잠깐 조용.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장님 진행이 지난번에 박상용 검사의 소명기에 안 준다든지 이상희위원회 또 어떤 발언 못하게 한 거, 또 오늘의 어떤 소위 말해서 방용철 증인이 완전 의증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간사께서 상의하셔서 오늘은 청문회 자리이고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질의하시는 자리이니 그 메시지는 제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실 시에는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간사 간에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팻말 갖고 뭐라고 하시는 것은 국회 관행상 이것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이 조작 기소라는 이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아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우리 서영교 위원장께서 아주 탁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특의 부회장인 방용철 부회장께서 이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대남 사업 총책인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함으로써 이 대북 송금 특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낭비이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당이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더불어 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대장동 사건 특검입니다. 국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두 분이 이 자리에 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 법정에 있었던, 그리고 검사실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던 우리 두 분 위원님들, 제가 이름 구태여 다시 말 안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제가 계속 사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정용환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요거 자료 확인 때문에 그럽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정영환 의원, 자료 저한테 보고서 이야기하세요. 확인하고. 자, 위원장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뭐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참 자료 확인에 벌떼같이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궁색한지 알겠습니다. 자, 1차 수사 검사가 정용환 검사였고 정용환 검사가 2차 수사팀에 1차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은 1차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에 관련된 수사가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수인계 보고서 내부 결제 라인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앙지검에 이것이 보관되어 있으니까 서영교 위원장께서는 이 자료를 즉시 요구해 주실 것을 제가. 예, 의사진행 발언 끝나셨습니다. 서영교 질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요.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입니다. 국정원 기관장의 보고로 리오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었죠. 그리고 이 내용으로 국정원의 정보로 리오남은 제3국에 있었다는 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3국 중에서도 어디에 있었는지는 또다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 박상용 검사 등의 정치검사들의 이 협박적 수사로 거짓말 공소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위증한 방용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국민들께 단단히 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증인으로 나온 모든 분들이 조경식, 김국훈, 봉지욱, 그리고 국정원 직원 모두 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음을 알려드리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 실시하는 장에 이것을 외박 놓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요청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사진행 발언. 예, 박성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하세요. 그만해요, 뭐가 좀. 당황스럽습니까? 왜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자, 박성준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제가 해, 먼저. 네, 누가 하시겠습니까? 박선은. 예, 박선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한번 보십시오.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이거를 뒤바꿨는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네. 그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분도 또 자료를 또 한 보따리 들고 오셨네요. 큰일이네. 위원분들이 다 진짜 네. 어마어마합니다. 자,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님 일단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준비하고 계세요. 네,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가 진도 좀 빼고 가겠습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제 조작한 검찰의 행태를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장 말단에서 일했던 애가 박상용입니다. 가장 말단. 가장 말단이야. 말단이에요, 말단. 예. 근데 그 박상용이가 어제 또 증인으로 나왔는데 역시 증인 선서하지 않고 밖에 나갔거든요. 네, 그 장면은 매우 빠르게 짧게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환 서울고검검사장 증인들이 있어서 거부 사유서를 갖고 왔습니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합의된 기관이기 때문에. 박사님 검사님, 새벽밥 들어오도록 허락 안 하셨습니까? 목격하신 적도 없나요? 교도관들이 거짓말한 걸까요? 맨날 거짓말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 너가 봐도 재밌지 국정조사. 어제 솔직히 진짜 재밌더라. 자, 박상용이는 이제 끝났고 네. 제일 말단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박상용이의 윗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이는요 윗선에게 다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 다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네,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그렇지. 보고 다 신동 했으니까. 예리하네.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좋았어 이 장면. 신동욱 예리해요. 이 핵심을 짚어내네. 명장면이야 이 맞아요. 장면. 자, 그런데 박상용이의 바로 윗선이 김영남 부장검사더라고. 부장검사. 김영남. 이름들이 다 비슷해, 검사들은. 야, 김영남 부장검사. 아, 용남이 아니고 영남. 근데 이 바로 박상용의 바로 윗선, 김영남 부장검사가 어제 국회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얘도 얼핏 보면 사람 좋아 보여. 넥타이 메고. 근데 박상용이 딱 꼬리 자르기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월 19일 녹취록인데요.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고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다음날 문모 씨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 재정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장모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이해찬 씨에 대한 추가 수사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요. 박상용 검사가 못하게 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은 뭐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건 한번 좀 박상영 검사한테 직접 좀 뭐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왜 이런 말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대화에는 뭐 관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예, 알지는 못합니다. 윗선을 설득하겠다라고 박상용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윗선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박상영 검사 한번 해명할 기회를 그래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는 언론에 나가가지고 계속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에 대한 의유를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방조범 우유를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어려운 근데 검사가 그거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녹취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해 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딱 당연히 걸렸어. 시키죠. 이런 얘기 검사가 할 수 있어요? 6번 양보해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말도 안 되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박상현 검사는 지금 윗선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윗선에다가 이게 너야. 수사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야. 근데 지금 김영남 증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야. 윗선 보고 너. 근데 이 대화의 짜임새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예. 너무 좋아.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잘합니다. 자, 그런데 네. 김영남 검사가 어제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해. 왜냐하면은 박상용이 바로 위가 얘니까 거짓말 안 하면은 범죄를 그럼 실토하니? 그리고 나경원보다는 난데? 저 워딩을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네, 나경원 맞아요. 같으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저기? 없잖아요. 약속이. 시킨다 그랬지 약속이라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안 됐어. 이렇게 해야 되는 자, 거지. 그런데 김영남 검사 어제 거짓말 현장에서 바로 다 박살 납니다. 네.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전화를 한 녹취가 다 공개가 됐잖아.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서민석 변호사의 조력을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네. 서민석 변호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좀 와달라고 얘기하려고 통화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진짜 같잖아. 완벽히 현장에서 다 박살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영남 부장검사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고검장님 부장검사가 이화영 변호사에게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절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부적절하죠? 증인 이야기해보세요. 왜 전화했습니까?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 서민석 변호사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서민석 변호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사 참여를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 참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민석 변호사님 애초에 제가 검찰에 조사받을 때 한 번도 제가 조사받을 때 진술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화영 증인이 수사받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저는 수사 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증인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김영남 부장검사까지 동원돼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주하면서 사임한 다음에 한동안 서민석 변호사님이 수사 참여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서민석 변호사님이든 아니면 서민석 변호사님 그 같이 근무하던 어서 변호사님이든 그 엄청난 게 참여했던 것으로 나왔죠, 기억하고 지금?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는 애초에 계약부터 재판용으로 계약한 거였어. 아, 조사받을 때 참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었던 거야. 저분은 그래서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 그러니까 네. 법원에 갔을 때 하는 걸로 선임을 한 거지. 그 실제로 한 번도 안 갔고. 네. 이게 엄청난 거 나왔죠? 이거 완전 거짓말했죠? 네, 김영남? 완전 거짓말이에요. 와. 정말 못되지 않았어요? 진짜 못됐어. 너무 스무스하게, 네, 스무스하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맞아. 예, 딱딱 걸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짓말이 났는데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엄청난 게 나온 거죠. 지금 엄청난 게 걸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저걸 또 찾아내줬어요. 와, 이거 이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 근데 진짜 능구렁이 같이 모든 답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로 하네.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거꾸라지. 아, 거꾸라지. 근데 그 전에는 2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김영남이 증거가 나오면. 2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던 그대로를 이야기했고 그러나 서민석 변호사는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입회한 적이 없고 없다. 예. 고맙습니다. 고위직 검사장 출신이나 고위직 이제 법원장 출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왜 그 계장이 치잖아요. 수사 계장. 네. 6급에 6급 제일 높은 사람이 그 6급 앞에 피고인 옆에 가방 들고 앉아 있는 거. 그거 소위 싫어해. 말하는 입회 변호사. 그걸 제일 싫어해요. 아. 그래서 진짜 그 후배 검사 옆에 앉아 있고 수사관이 계장이 막 타이프 치면서 질문하는데 옆에 있어가지고 그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건 또 많이 간섭도 못해요.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너무 싫어해요. 법원장 그래도 출신인데. 네. 그렇지. 그래서 저기 아까 어소 변호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어소시에이트, 보조. 변호사 밑에 지원하는 보조 변호사. 전문용어로 새끼 변호사. 새끼 변호사가 서민석 밑에 있는 새끼 변호사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가 퉁치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는데 네. 저 박살 났고요. 자, 그러면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한 것은 이거는 이제 회유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요거는 이제 회유의 목적 잡아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진술 세미나입니다. 수감자들, 검사가 한날 한시에 한 공간에 모아 자기들끼리 한 방에 집어넣어. 붙여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 맞추게 하는 것. 네. 요거를 이제 편의상 진술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검사가 판을 깔아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불법 행위를 검사는 뭐라고 빠져나가냐? 대질신문을 했다라고 빠져나갑니다. 대질신문. 한날 한시에 나온 거는 부른 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부인 못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대질신문한 건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요것도 거짓말 박살났습니다. 요거 한 방에 그냥 박살 나버렸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23년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김성태, 이화영, 강용철을 소환을 합니다.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1313 오실로요. 알고 계셨죠?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대질 조서 남겼습니까? 대질 조사 남겼던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남겼습니까? 다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6월 이 사이에 1313호 검찰실 등 수원지검에 불려가갔을 때 지금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사실 확인서 그런 것들 남긴 적 없습니다. 그리고 대질 신문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남 증인 신문 조서도 남기지 않고 사실 확인서도 남기지 않고 피의자나 대질 신문도 하지 않고 이러고 불러내면 불법이죠? 전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영환 고검장님이 감찰할 때 제가 참고인으로 4차례 출석을 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후에 정용환 그 당시 감찰팀장님에게 물어보시면 그 정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찰 과정에서 진술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팀에서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예. 조서가 없었고 심지어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그건 이후에 제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고검이 감찰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대질신문이라고 거짓말. 근데 대질 조사라는 것 자체도 그 2명이나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만 모아두는 건 대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지. 아, 예.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건 회식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네. 금방 이화영 지사 뒤에 앉아있던 머리 하얀 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네. 5월 17일 날 같이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같이 모여 있었고 그럼 제가 묻습니다. 대질신문 있었습니까? 모여 있긴 했었는데 대질신문 전 없었습니다. 없었어. 라고 그 사람이 바로 저 그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질신문 없었습니다라고 네. 바로 그 뒤에 하얀 머리 있는 사람이 바로 나와서 또 그렇죠. 답변을 아니 근데 이 검사가 거짓말하잖아. 네. 서울 고검이 감찰 결과 다 갖고 있다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보면 대질 신문은 뭐고 모아서 앉아서 진술 세미나는 뭐냐 할 텐데요. 대질 신문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한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봐, 그때 네가 이거 했어? 아니지. 얘가 거짓말하고 있지. 이걸 확인하는 게 대질 신문인데 네. 이 진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통째로 조작하는 행위예요. 몰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말 맞추기 행위인데 이제 검사들이 어떻게 도망가냐면 진술 세미나냐 하면은 아니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형식의 세미나는 아니잖아요. 네. 모아서 말 맞추기 한 것을 진술 세미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진술 세미나는 없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세미나가 아니다. 합출 행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연호가 들어와서 술을 먹고 밥을 먹고 다 했는데 네, 파티는 아니다. 다 그런 식으로 말장난으로 도망가는 도망가는 거죠. 실제로 대질신문도 아니고 말 맞추고 회유하고 압력 행사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 대질 신문이 필요한 거는 전형적으로 김영남이가 박성룡이를 불러다 놓고 야 박성룡 너한테 보고했다고 너네 그렇죠. 불렀다고 이런 게 대질 신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요 깔끔하게 또 거짓말 그날 잡아냈죠. 모여서는 커피 마시고 과자 먹고 이랬다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네. 예, 증언을 합니다. 그거 회식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감옥살이 안 해본 사람들은 과자 먹고 커피 먹고 빵 먹고 뭐 밥 먹는 게 파티지. 뭐냐 그러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꽁꽁 묶여가지고요. 그럼요. 구치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조그만 구멍 하나로 세상 보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행복인지 아세요? 그렇겠죠. 다 이게 맞춰가지고 숨구멍 안에 뚫어놓는데 네. 그런데 구치감에 있다가 검사실 올라가서 빵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유, 그거 진짜 극락이죠. 극락 맞아요. 맞아요. 인생이 야 나 이제 안 죽어도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검사가 하나님이 되는 그렇게 순간이에요. 보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저께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실 가서 항의했잖아. 왜요? 공간도 있는데 왜 연어랑 과자랑 차림질이 한다고. 제가 학생 때 검사실에 갔거든요. 그런데 치안본부에서 물고문 당하고 이제 검사실에 갑니다. 아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제가 볼펜 심 그래야지 뭐라도 기록 좀 해보게. 그래서 어머님이 나가서 이렇게 해갖고 볼펜 심을 저한테 줬어요. 이 볼펜 심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이걸로 뭔가 쓸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교도관한테 걸려서 뺏겼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볼펜 심 하나를 가지고 뭔가 기록해서 다음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 볼펜 심까지 뭔가 기밀을 채고 들어와서 감방합니다. 건방이라 그러죠. 건방. 방 다 건방. 뒤져요. 그래서 그 볼펜 심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걸 당해본 사람들에게 과자 아니 범죄자를 떼거리로 모아놓고 예? 같이 얘기하고. 김성태가 5월 17일 날 이 검사실에 오기 전에 그래요. 야 오늘 저녁에 생수통에다가 네, 맞아요. 소주 좀 부어와라. 네, 적힌 그 녹취록이 정도 있어요. 하잖아요. 예, 그건 뭐 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자, 돈을 이재명 대신에 줬다. 쌍방울이. 요거잖아요. 네. 그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오남한테 줬다는 거야. 네. 자, 요거 아주 기가 막힌데요.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이가 어제 나왔습니다. 쌍방울의 그러니까 김성태 아랫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리오남을 만났고 실제로 리오남한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방용철이. 부분 짧게만 보겠습니다.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자, 왔다 그러네. 정말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 네. 어제 국회에서 나온 내용이 너무 많아. 이거 정리하는데 지금 눈이 아파 죽겠어. 지금도. 진짜 많았어요. 너무 많아. 근데 언론은 이것만 보도해. 딱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리오남 있었다. 네. 봐봐. 네. 근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정정이죠. 와. 이것만 한다니까 실제야. 아니 실제로 제가 와. 쭉 봤는데 재래식 언론들이 다 진짜 저렇게 보여요. 이것만 해. 다시 한번 이거 헤드라인은 이거 다 짚고 가야 돼. 이거 봐봐. 진짜 저것들. 이게 말이 되는 헤드라인입니까 이게? 그래서 어제 진짜 저것만 부각이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전혀 지금 이것만 합니다. 실제입니다. 예. 진짜 얼마나 어제 내용이 많았는데. 자. 근데 이것만 헤드라인을 올리면 이건 안 돼요. 왜냐? 기자들도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너무 많단 말이야. 이미 국정원 기관 보고로 진실이 이미 드러났잖아. 예. 서영교 의원님이 이거 설명해 줬잖아. 네. 맞지? 필리핀에 없었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에 체류했어. 네. 이거를 확인했잖아. 이 문건이 있나 봐. 국정원 문건이. 근데 그걸 공개할 수는 없고. 아니,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아, 뭐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정확한 거니까 이걸로. 네. 이거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할 때는 방용철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네. 언제 어디서 돈을 줬냐, 언제 어디서 안부수를 데리고 만나 갔냐. 그러다가 또 신동국이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7월 24일 첫날 70만 불을 안부수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있는 자리에서 준 것 같다. 쟤는 도중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건 방용철의 주장이고 김성태는 왔다 갔다 해요. 7월 25일 날 줬다고 하기도 하고 7월 26일 날 줬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이호남이는 베트남 하노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다가 중국 베이징으로 올라가서 베이징에 있습니다. 네. 절대로 이호남이는 자신이 여차하면 도피할 수 있는 북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있는 곳에만 활동을 해요. 다른 데 절대 안 가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이호남이가 일생일대의 미션을 받고 김영철이한테 미션을 받고 통전부장 김영철한테 미션을 받고 베트남에 체류를 하고 중국 베이징에 가가지고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본국에 보고하는 그 전체 흐름이 딱 나와 있어요. 아, 깔끔하네. 네.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지금 없나 보네. 그거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어떤 자료? 그거에 방금 보고. 아니, 막 띄웠어요. 7월까지 5월이라고 써 있어. 아, 요건 7월 거고 지금 7월 5월 건데 의원님 7월 걸 들고 계시죠. 7월 거. 여기 아니네. 네. 19년 7월. 메인으로 잘 봤네요. 7월 거. 자, 7월 거 다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22일부터 4일까지 하노이에서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어요. 베트남에는 바로 석 달 전에 이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난대요. 그러니까는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 거기 가서
제일 중요한 미션을 실행하고 중국으로 올라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올라온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올라온 다음에 모 인사가 이호남이를 만나서 이거 전체를 또 확인을 해요. 그저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네네. 갈 수가 없고 이호남이가 입증을 했다라고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번 있어. 그 5월달에 만났다고 하는 거. 그것도 그때 이호남이가 중국 대련에서 수술하고 힘들어가지고 평양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요. 요거 이제 예, 요거 네. 예, 이거는 그래서 2번 만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이재명 지사의 무슨 방북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실제로 어제 그 국회 그 필리핀 행사에 참여했던 분이 국회 나왔어. 맞습니다. 김국훈이라고 아태협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그 필리핀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네. 예전에도 뉴스타파에 다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제 나와가지고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줬거든요. 자, 그 영상은 아니 왜 아까 그 영상에서 딱 끊어 언론은 다른 영상만 봐도 내가 판단할 수 있거든. 네.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박용철 정님께서 리호남이 2019년 7월 24일 2차 대회 때 필리핀에 왔고 초저녁에 오카도 호텔 뒷문 쪽에서 만나서 김성태를 안내해주고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지금이라도 본부 가시면 위증죄 처벌 안 받습니다. 법정에서도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저 김국훈 증인. 네. 네, 안부수의 그 아태협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셨죠. 그때 2차 그 대회 총괄 기획 담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차 대회 때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오실 수가 없는 그때 당시 구조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그분은 북경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그때 당시에 모든 그 북한 대표단들에 대한 모든 통제나 보안이나 경호를 저희가 담당을 했고, 또 저희 직원이 그 옆에 항상 24시간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동한 거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호남 참사가 필리핀에 왔다면 안부수 회장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보에 하면 정인이 그 리호남으로부터 그때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도 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말 들었습니까? 시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닙니다. 그때 필리핀에 2차 대회 간 적 없다. 네네. 리호남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네네. 아까 그 종인은 곽규태 의원님께서 리호남이 그 위조역 14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중국이 지문 채취 안면 정보를 전면 시행한 게 2018년 4월입니다. 중국 공화 가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여권 제시하고 출국 심사관이 여권 사진하고 확인하고 통과 이런 게 아니에요. 지문 채취해가지고 바로 걸립니다. 출입국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좀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이게 핵심이네.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요. 전문가거든요. 저분은. 그런데 언론 봐봐. 아니 2차 대회 총괄 기획 담당한 사람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럼 예. 연결성을 또 보고 보도가 나오면 더 좋지 않나? 언론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심각합니다. 예. 아니 박 의원님 이거를 좀 한번 러프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네. 대외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도록 북한에서 나름 일종의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은 저 사람의 동선을 계속 그렇죠. 파악해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이호남이는 이제 북한의 정찰총국 그러니까 대외 공작 활동하는 그렇죠. 예, 예. 쪽에서 주로 이제 동북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춘, 블라디보스톡, 심양, 단동, 북경 위쪽으로. 원래 그 밑에는 안 와요. 아. 그 밑에는 2019년에 문철명이라고 정찰총국 담당자가 있어요. 따로 동남아시아 담당. 아. 근데 이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비는구나, 이게. 2018년 19년부터 필리핀 전부 비고 정찰총국이 다 철수하고 북한에서는 말레이시아하고 애교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해요. 필리핀도 그런 사정 비슷한 상태여가지고 동남아에는 아예 정찰총국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래서 갈수 없다고 전문가는 확실히. 와, 전문가. 아예 2019년 18년부터 문철명쯤은 다 나와요. 네. 네이버에 문철명쯤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 쪽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 공작하는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를 이제 더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동남아 밑에가 다 이제 비어있으니까, 그렇지, 쟤들이. 괴멸됐으니까 네네. 그 북쪽을 담당하는 것 중에 이호남이는 아까 라이센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1년에 20만 달러 열심히 외화 버리고 별 사기를 치든 뭘 하든 네네. 해가지고 갖다가 북에 갖다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요때는 2018년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니까 물이 좋을 때예요. 2018년 19년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만나자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네. 뭐 기자도부터 시작해서 겁나 많았어요. 그러면 뭐 5,000불, 뭐 3,000불, 10,000불하고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매달 상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북한에 상납을 해야 돼. 본부에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2019년 7월 이호남이가 70만 불을 받았다는 요때. 7월 자료 있어. 7월달. 요때 끌려 들어가. 어디로 끌려? 평양으로. 2019년 8월에 끌려 들어가. 8월. 요건 7월인데 8월에 끌려가.
야 너새 상납 실적이 안 좋다. 리오남이에. 네, 5만 불 안 냈다고 DG 가서 터지고 죽을 뻔했어요. 70만 불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저게 안 맞다는 몰랐겠지.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 장이 섰는데 하노이 그 노딜이 2019년 2월 말에 왕창 망하잖아요. 네, 망했죠. 2018년에 장이 쓰다가 확 꺼진 거예요. 꺼져가지고 할당량은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분기별로 5만 불 하면은 이제 1년에 20만 불이다. 채워야 되는데 애가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들어와봐 해갖고 너 뭐 했어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네? 70만 불 갔으면 진작 주지. 그래서 아까 나온 김국근 씨 말이 구조적으로 아니다. 내가 그때 그 돈 받았으면은 진작에 살아났고 그 돈을 못 받았으면 그 돈을 받았는데 내가 삼켰다면 지금 숙청됐다. 정치 교화소에가 있다. 네. 누가 죽은지도 모르겠죠. 근데 명쾌하잖아요. 야, 확실히 질문이 좋으니까 답이 좋네. 제가 좀 반성하겠습니다. 이제 뭐 깔끔하네. 그리고 그날 이야기가 아무도 모른다 리오남을 아무도 못 봤다. 근데 방용철이 봤다고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돈은 김성태가 방에서 몰래 줬다 이렇게 얘기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라고 한 명 더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KH 조식 부회장이고 손을 들고 나와서 김성태하고 저하고 한 방 썼습니다. 스위트룸인데 한 방 썼습니다. 같은 방 썼습니다. 같은 방 썼는데 거기 제3자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니 방영철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100평짜리 예를 들면 프레지던셜 스위트룸이라 그러잖아요. 딱 방 하나 있는 거 그거를 이 김성태 혼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조경식하고 둘이 잤다는 건데 그러면은 방영철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니는 KH고 내가 쌍방울인데 뭔 소리냐. 그거 전체 우리가 관리했다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네? 잠깐만요 의원님 해가지고 위원장님 해가지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조경식이와 김성태하고 둘이 잤다는데 반박을 못해. 조경식 뭐라 그러냐면 뭐 수행원이고 누구고 그 방 문 앞에까지밖에 못 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방영철이가 돈 줬다는 7월 24일은 북한의 이종혁이라고 우리로 치면 장관 2급이 내려와서 대표단이 온 날이에요. 첫날 술도 안 먹어요. 그날 돈을 줬다는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돈을 안 줬으니까 첫날 줬는지 둘째 날 줬는지 셋째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방영철은 그 무슨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용철이 얘네가 만약에 진실을 얘기해버리면 얘네들은 끝장납니다. 원래 범죄가 있잖아. 원래 범죄. 아니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못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이 있는 거죠. 이미 법정에서도 저런 식으로 방용처리가 했다잖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엎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방영철이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영철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방영철 컴퓨터에서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 문건을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을 저희가 찾았죠. 찾았습니다. 예, 자료에 11번인가에 이 문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리오남이 왔다고 한 때가 19년 7월 24일에서 27일입니다. 7월 24일에서 27일 저 문건인데요. 요건 7월 1일 문건입니다. 7월 1일 문건. 이 7월 1일 문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부 자료인데요. 거기에 협의 안건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한다. 7월 1일 문건에 자기네 회장님 방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태평화교류협의회와 함께 3자 합의로 추진한다. 회장님 방북 문제는. 만약에 리오남이 오는 그 대회에 대해서 뭔가 이화영 얘기나 경기도 얘기가 있었으면 여기에 경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장은 김성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말은 법원도 똑같이 이 상황을 유죄로 몰고 나가기 위해서 제대로 자료를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바로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더니 방영철이 또 손을 들고 나옵니다. 저는 PC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PC는 아니고 제가 지시한 사항이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좋아요. 방영철 PC 말고 방영철이 PC에 지시한 사항이라서 PC에 들어있다. 이렇게 할게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지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하고 협의한 내용을 비서를 불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 문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존재한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송명철 리오남에 지급된 800만 달러 이 표를 하나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보기에 처음 듣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의원님 자료 2번이네요. 박선원 의원님 2번. 그게 뭐냐면 스마트팜 비용은 500만 달러거든요. 이거를 아태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송명철이는 경제사업하는 쪽으로 다 줬다. 그러니까 그것도 경기도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500만 불을. 그다음에 방북 의전비용이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그것도 송명철이 통해서 200만 불. 경제사업하는 자께 갖고 이호남이한테 100만 달러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이 돈을 줬냐. 너 쌍방울 매출이 얼마냐? 그랬더니 1,000억. 그러면 이게 얼마냐? 한 100억 될까 말까? 그 돈을 다 줬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나중에 돈 관리하는 김태훈이 나와서 뭐냐면 회장님 돈으로 줬다. 개인 돈으로 줬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방북 의전 비용 이런 표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남북 간에 그렇죠. 무슨 뭐 행사를 하고 이러면은 갔을 때 뭐 북측 초대 만찬, 남측 초대 만찬 해가지고 뭐 조금 비용을 가지고 가고 음식도 케이터링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해가지 방북 의전 비용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김성태의 개인 돈을 이자들이 이렇게 몇만 달러씩 담배 가게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해가지고 3만 달러씩 30명이 직원이 동원돼서 그 현찰을 갖고 들어가요. 나머지는 환치기를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 회장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회장 사업이 아니면 누가 미쳤다고 3만 달러씩 한 20명이 3만 달러 20명 해봐 60만 달러예요. 전체 800만 달러에서. 근데도 그 현찰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공항에서 걸릴까봐 담배 가게 넣어 갖고 갔습니다. 네. 왜 바치느냐? 지금 대장 사업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김성태 방북 비용인데 이거를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 문서 제일 중요한 이 문서를 왜 증거로 채택을 안 합니까? 방영철 지시사. 네? 아니 이런 지시사항이 단 하나도 없어 이재명 지사 쪽에는. 김성태 방북 목적. 예를 들면 이재명 방북 계획 미 비용 추산. 없어 그런 거. 이거 있어요. 없어. 없다고. 그 대신 회장 방북 최우선 추진 7월 1일. 그건 있어. 있어. 그다음에 돈을 줬어. 그리고 그렇게 평양 가고 싶었어. 못 갔어요. 그러면은 김성태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외국한 관리법부터 시작해서 무지무지하게 걸려요. 네. 내가 쓰려고 평양에 돈 묻어놓았다. 뭐 그다음에 북한의 최고 간첩의 수계 김영철 통전부장을 고방산 초대소에서 2018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만나요. 안부수가. 그 안부수가 들어와서 바로 쌍방으로 이사가 돼요. 이거는 걸면은 국가보안법을 걸면은요. 국가보안법. 무지무지하게 걸려요. 무지하게 잠입, 탈출에 금품 수수에. 네.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주 그냥 2배, 3배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무 좀 무식한 질문이라서 내가 좀 고민하다가 하는데 이렇게 그 김성태가 북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막 언론에 뿌리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갈 수가 있어요? 김성태가? 방문을 할 수가 저렇게 하면 갈 수 있는 거냐? 북한은 네. 안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8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 들어가서 김영철 통전부장을 만나는데 그 만난 것이 고방산 초대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소는 밀봉 교육 시킨대요. 간첩 교육 시킨대요. 네. 거기서 만나고 이 사업을 만들어 와요. 안부수가. 경기도와 관련 사업은 돈이 되는 게 없어요. 무슨 뭐 교류, 뭐 역사, 뭐 체육 이런 거라고요. 네. 근데 18년 12월 22일부터는 완전히 돈은 되는 사업을 안부수가 받아가지고 네. 경기도한테 안 주고 딱 쌍방울한테 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성사된 거죠. 그러면 쌍방울 기업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는 거죠. 중국 통해서? 자기가 꿈꿨던 건 뭐냐면 이 김성태 꿈꿨던 거는 자기는 정말 내이 한 천만 달러 100억어치 들고 메리아스. 그냥 남북으로 해가지고 그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솥대머리 그게 자기 꿈이었어요. 네? 트럭에다가 뭐 한 30대 딱 그 쌍방울 내이 딱 싣고 가가지고 판문점 통해서 딱 가가지고 평양에서 그러면 여기 방북 의전 비용 있잖아요. 방북 의전 비용 꽃 들고 막 흔들고 그러면 레드카펫 쫙 깔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중국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일 지원 문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걸 자기 사업으로 활용하려면 예를 들면은 사진도 있어야 되고 뭐 기사 플레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괜찮냐는 질문이에요. 제 질문이. 그것을 계속 해가지고 자신의 사업에 쓰려고 그랬죠.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2019년 1월 16일부터 18일 동안 김성태하고 안부수가 좋아하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백악관을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요. 그다음에 2019년 6월 30일 트럼프가 와가지고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 판에 남북 경협을 주도하는 쌍방울 해서 정주영을 잇는 김성태 해가지고 최대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훈춘에 있는 자신의 내이 공장을 북한으로 들어와서 훈춘에 한 500에서 600달러 해요. 임금이. 북한으로 들어오면 150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서 경제협력 사업으로 이게 확실하게 구체화되면 하고, 통일부가 승인해줘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북 제재 문제가 있고 한데 괜찮냐는 질문이니까 그거 빼고만 딱 얘기를 해야지. 그것만 빼고 얘기를 하지. 그거 이야기해 줄게.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작업을 한 거죠. 통일부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안 되는 그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통일부에서 안 된다. 가지 마라. 유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중앙정부끼리 돈 되는 사업을 했는데 안 돼. 제재 때문에. 그다음에 지자체 경기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돼. 그렇지. 똑같은 가버먼트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려고 했는데 나오는 기업이 없어. 그래서 쌍방울이 나왔어. 근데 이것도 제재가 되거든요. 벌크 캐치. 큰 돈 덩어리가 간다든지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북한하고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를 못 차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무산됐다. 계획 그러니까 무산이다. 이거를 뉴스를 키워가지고 네. 뉴스를 키워가지고 주가를 띄우는 걸로 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키워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고 가능하다면 아태, 북의 아태, 아태 그리고 위, 예. 남의 아태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서 가려고는 한 거예요. 예. 가서 가야 이거 북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북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주가가 확 뛸 수 있으니까 애를 쓰고 가려고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막히고 코로나가 생기고 그러면서 딱 끊어지게 됐어요. 800만 불은 넘어갔으니까 네. 벌충해야 되잖아. 뭘로든. 그러니까 사업으로는 안 되니까 주가 띄워서 네.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그냥 2019년 1월 달부터 네, 아예 주가 계속하고. 계속 뛰어가지고 4,300억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4,300억이요? 네, 금감원에서는 4,300억. 1,300억. 4,300억? 네. 근데 왜 그 김성태는 왜 100억이에요? 아니 100억 주고 이 쇼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부수 가서 사업권 따오고 나노수고 광림자동차고 여러분들은 쫙 주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 기업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으로 번 게 4,300억이에요? 네. 그 돈 어디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뺏기려고 이재명을 이렇게 아, 이재명 끌고 지사를 가고. 죽이는 이 공작. 어? 거기다가 300억? 이재명 지사한테 덮어씌우면 뭐가 좋아요? 국가보안법도 안 걸리지. 그렇죠, 그렇죠. 이 돈도 구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해외에 돈을 밀반입했다가 내 네. 사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외의 은닉 재산에서 그렇죠. 걸려요. 근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대신 돈을 줬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외에 돈을 은닉한 게 아니고 숨긴 게 아니기 자기 수익이 때문에 아니니까. 예. 이재명 지사님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뒤집어 씌우면 윤석열이가 좋고 민주당 박살나고 그렇지. 김성태가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승진한 거고. 맞아요. 예. 이제는 좀 이 그림이 딱 그려지네. 많은 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는 왜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맞는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 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당신 이거 너 이거 다 뺏길래 불래. 그냥 이재명이 했다고 해. 그럼 너 이거는 굳어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회유라는 그래서 거야. 쌍방울 쪽에 회유 압박은 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예, 그건 너무 쉬워. 근데 경기도 쪽이 이게 아주 힘들었던 거야. 연결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너무 이제 그림이 그러니까 깔끔하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지. 진술 예. 하나만 해주세요. 막. 그렇습니다. 어제 내용이 그래서 그들의 주가 조작 이걸 금감원도 알고 다 알았는데 그리고 검찰이 먼저 주가 조작한 현황도 내놓으라고 해놓고 나중엔 안 갖고 가더라. 네. 그러면서 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 딜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처음엔 그래도 쌍방울도 이재명과 관계 없다. 이재명 아예 싹 모른다. 맞습니다. 상관없다. 이렇게 대응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세미나 들어오고 협박 들어오고 그러면서 원래 김성태는 박상용을 13층에서 껴안고 우리 떨어져 죽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 죽이겠다. 이 직원들 다 데려놓고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안고 떨어져 죽겠다. 뭐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세월이 지나 이제 5월쯤 되면서 이화영을 데리고 이재명과 엮기 시작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놈들은 진짜 천벌 받아야 됩니다. 천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문 진술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돈 줬다 하는 게 사진 한 장 없고 종이 한 장 없고 그렇지. 문서 한 장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로 쓰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증거로 쓰고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문건들은 다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야. 사법부도 문제예요. 그럼 왜 그랬냐 생각해봐. 2022년 5월 9일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검찰 세상에 왔어.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박살내고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만 박살내면은 이 검찰 정권은 20년, 영원해. 30년 간다. 영원해. 근데 윤석열이가 정말 나를 이뻐셔가지고 하여와 같은 은혜를 베푸사 내가 그 수사를 하는 수사 검사가 된 거야.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입니까? 탄탄대로. 그러니까 이재명만 꼬린 시키면 돼. 그렇습니다. 근데 매우 쉬워요. 이화영이가 이재명 한마디만 하면 지사한테 돼. 보고했으면 한마디면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주면은 13층 박상용이가 이 마사지를 잘 해주면 15층 주가 조작 검사들이 기분이 좋아. 검사들이 부드러워진대요. 그러다가 이화영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은 15층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어떻게 나. 난리가 나냐면 아유. 그 돈 만졌던 쌍방울의 주가 조작 관련했던 사람 불러다가 그냥 너 죽을래 살래 막 협박을 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서로 이 이제 김성태가 잘 꼬셔가지고 잘 꼬드겨가지고 이화영이 조금 뭐 이재명한테 보고했나 말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에 15층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15층에 김영남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검. 그렇죠. 대검 검사 세 사람이 자식이 와 내려와서 있었다. 진두지휘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는 이 재경관리총괄본부장 김태훈이가 살려다는 듯이 불었어요. 네, 이름을 실명으로 실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거론하면서 봤어.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맞아요. 도와주셔야죠. 그런 거. 그렇더라고요. 그럼 왜 김성태가 10몇 살 어린 박상용이한테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위에 놈들한테 당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 실명을 해버려 거론하더라고요. 세 사람. 네, 하더라고요. 네. 참. 알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와 수사 협박에 맞서 상의하셔서 진실을 파헤쳐야 할 오늘은 국정조사장이 청문회 여당의 자리이고 끈질긴 방해 공작으로 증인과 또다시 참고인들의 아수라장이 지지하시는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리이니 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메시지는 주장이 거짓이라며 제거하면 예산 낭비를 좋겠다, 운운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작 국정원 보고서는 그렇지 않으실 리호남이 시에는 당시 제3국에 있었다는 위원장의 사실을 의사 명백히 진행 입증하고 있습니다. 방해로
증인들의 수밖에 일관된 없습니다. 증언조차 무시한 채 양쪽 오직 당에서 방영철의 위증만을 간사간에 금과 옥조로 여기는 논의하시면 국힘의 태도는 예, 국민을 호도하는 나경원 기만행위나 의원, 다름없음을 확인해 준 거죠.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조작된 공소장으로 야당을 삼번 압박하며 범죄를 옹호하는 세력은 과연 짧은 누구인지 시간이지만 이제는 시청자 한마디 여러분께서 드리겠습니다. 똑똑히 판단해 주셔야 이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펜을 정치검찰이 갖고 짜놓은 오라고 거짓 프레임을 하시는 깨부수고 것은 진실을 국회 인양하는 판사, 그날까지 이것이 국정조사의 의사진행 당위성은 발언으로 흔들림 없이 인정된 적은 이어져야만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설 좋아요와 위원장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위원장의 사람들이 이 권한을 영상을 볼 수 과도하게 있습니다. 쓰시-